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 김종대 의원님의 전공 분야로 좀 가볼까 하는데 일단은 그 나무호 있죠. HM 나무호 같은 경우에 지금 공격 주체를 두고선 갑론을박이 많은데 네. 일단 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그렇죠. 했는데 네.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란의 피경 아니냐라는 것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점은 네. 이미 그 저기 외교부가 발표를 할 때 이란 대사를 사실 초치란 표현만 안 썼지.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초치하는 모양으로 언론에 나갔어요. 이거는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상당한 메시지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외교부가 그 조사별과 발표하는 바로 그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는 책임을 싣고 무게를 실는다. 이 점을 보여준 형국이 됐고 또 이란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의 그 초기 발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아 조사당 간지 며칠 안 됐거든. 네. 근데 딱 가서 보고 그냥 발표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거 늦추면서 불필요한 어떤 저 논란을 겪지 않겠다. 이거는 정부 의지가 드러난 거다. 그러면 뭘 더 조사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미사일이냐 드론이냐가 달라요. 드론일 때와 미사일일 때가 다르다. 예. 네. 미사일은 격침시키는 무기예요. 그 격파. 공격 의도가 네. 명백하다 이거네. 예.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쟁 행위로 보는데 드론은 약간 회색지대요. 이게 경고용이냐, 태거용이냐, 아니면 뭐냐. 그리고 드론이 이게 이제 위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는데 드론이 연속 2발로 같은 데를 때렸거든요.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동일 위치를 드론이 연속해서 때린다는 거는 1분 간격으로 그렇죠. 두 번 쾅. 아, 네. 네. 1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드론 실력이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 있다는 뜻이고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갈고 닦은 이게 지금 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얼씬도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겁니다. 저게 드론의 방어 능력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처에 못 오고 저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얻어맞았다는 거를 니들 왜 위험한 데 가서 얻어맞고 그래 하고 뒤에서 호박실 까는 거야 이 미군이. 아주 염장을 질러 사람 마음에. 사태가 이래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맨 앞에 서서 야구를 올려요. 근데 미안하지만 난 트럼프 씨 내가 지난 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난 대로 지금까지 이란하고 미국 간에 곧 협상이 열려가지고 종전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뭔가 더 꼬인다. 더 빠진다. 수렁에 빠진다. 더 문제 있다. 이랬는데 혼자서 잘 된다고 주저리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잘 된다는 징후를 본 적이 없고 저거는 망하는 길이고 저거는 빨리 못 끝내는 길이고 이제는 장기 소모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항상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뭐 이번에 싹 그 정리해 놓고 시진핑 만나러 가려 그랬었지. 원래는 멋있게 정리하고. 원래는 네. 그게 얘기였지. 그런데 그럴 실력이 안 돼. 기본적으로.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네. 뭐 그거야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비상 대책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1976년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폰이라는 자동차예요. 그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73년 오일 쇼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오일 쇼크로 저기 3달러가 12달러로 배달당 4배가 뛰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였어요. 그때 전 세계 자동차가 중형 대형이었어. 기름 많이 먹는 거.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오일 쇼크를 걸으니까 외국에서 차를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적게 쓰는 소형차로 승부 보자. 이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히트작이 히트를 돼가지고 쳤구나. 우리나라 산업화가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정유산업을 왜 만들었냐?
중동 석유로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에너지 자립을 하려면은 정유 시설 우리 져야 된다. 네. 이래서 울산 정유 공장 생긴 거고 이게 70년대 80년대로 가는 산업화의 기폭제였고 우리가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만든 성과예요. 지금 이런 어떤 오일 쇼크가 오고 있는데 이거 장기화되거든요. 이제 기름 문제뿐입니까? 원자재, 식량, 연쇄적인 파급 효과로 가는데 저는 이럴 때 이재명 정부 그동안 국정과제 많이 여기저기 있는 에너지, 녹색 전환, 그다음에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재생 R200. 그렇죠. 네. 우리 국정과제 다 들어있고 AI 전환 있고. 이런 과제가 지금 가속화돼야 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지금. 그래서 김성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용차를 싹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자. 네, 오일 쇼크 때 포니 자동차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또 닥쳐.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는 생산력도 뛰어나고 자급자족 기름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다른 대한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지금 논의가 가고 있어요. 정부 안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정부의 피지가 나왔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당일 우리만 피격당한 것은 아니고 중국도 당했죠. 중국도 당하고 네. 프랑스도 당했는데 똑같이 다 규탄을 했어요. 그에 앞서서 태국은 3월에 우리보다 먼저 그 타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무슨 기종 어떤 무기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교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정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초치예요. 조치다. 네, 어제 그 고위 관계자하고 기자들 그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자가 초치라는 단어를 쓰니까 수정해달라고 그건 요청을 아니다. 했어요. 예, 네. 그건 아니다. 그냥 함께 의견을 공유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인근 관계국 초치처럼 비춰지는 그렇지. 초치가 아닌 거예요. 거야.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회동. 아주 중요한 외교 행위에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국민의힘이 어제 장도혁 대표는 이란 두 글자가 빠졌다. 그다음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을 전시로 간주하고 정부가 적극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맹공을 했죠, 아주 뭐 이런 그냥. 주장을 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에 남아있는 25척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거기 제가 오늘 그 HMM 노조위원장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선원들은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은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사 여탈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전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군사작전을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란하고 한번 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선박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무려 2,000척의 배가 있는데 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선거용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들도 알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그럼요. 그러면 네. 발언에 있어서 삼가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떠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문제다. 그리고 괜찮아요. 괜찮- 그걸로 표 안 올라요. 표 안 올라? 안 올라. 절대 안 올라옵니다. 예. 그럼 내가 선배만 믿고 더 얘기할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하는 방침은 조사하는 만큼 계속 밝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만큼 했으면 내일 또 추가 조사하면 그만큼 또 공개하겠다. 아하. 이 정부는 굉장히 투명하게 투명한 하겠다. 정부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공개하지 뭐 숨기고 뭐 감추고 뭐 알고도 안 알리고 어제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물었던 게 도대체 정부는 언제 알았냐. 이 정보를 언제 알았냐? 처음에는 피격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피격이라고 말을 바꿨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었어요. 보수지와 경제지 기자들이. 근데 거기에 고위 관계자가 수미일관하게 얘기한 것은 아는 만큼, 확인한 만큼 여러분들께 야, 다 더도 공개한다.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한다. 그래서 잦은 회동이 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네. 그 2030들이 보는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거는 좀 어떤 관점에서 많이들 봅니까? 좀 말하고 싶었는데 어. 게임으로 보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뭐 백악관이 괜히 그렇게 닌텐도 게임화 시켜가지고 전쟁 영상 공개하는 게 그렇구나. 아니에요. 게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원래 파병 때도
파병할 때는 저희 젊은 청년층들 특히 남성 주축을 해서 파병 찬성했어요. 근데 참전이라고 워딩을 바꾸니까 내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왜냐하면 전쟁 게임이라는 게 저희 세대 특히 남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이고 저도 전쟁 게임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바라보는 게 크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미국 이란 전쟁 그냥 이란이라는 뭔가 레드 팀을 블루 팀이 박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외교적 모호성이라든지 전략적으로 플레이 펼치는 거 전혀 관심 없고 굉장히 그냥 종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도 거기서 되게 답답한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국가 전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너무나 극심하게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근데 청년층들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경기가 있거든요. 발작을 일으켜요. 신재생 에너지만 얘기를 하면. 근데 가장 웃긴 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장하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요즘에 그 빅테크 오너들 한국 많이 오잖아요. 일론 머스크 한번 올 때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이랑 태양광 가지고 협력한다고 악수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교체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여론전도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 주제는 잠깐만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X에다가 그 국회의장 선거 선호투표제 관련 올려놓으면서 그 이제 어떤 분의 글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선배도 그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박지원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출연을 해서 제가 안 그래도 구교영 기자처럼 질문을 던졌더니 아니, 똑같이 하셨겠죠. 예. 네,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하신 말씀은 안 그래도 그 홍익표 수석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설명을 쭉 해줬는데 그냥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링크를 첨부한 거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거기에 조정식이 아니라 박지원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약간 해프닝처럼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이용자 글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저희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대통령이 게재한 다른 이용자의 글인데 국회의장 투표 완료. 순위는 왜 매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음. 뽑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뭐하러 순위를 매김?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님 이렇게 명시적으로 세 분 중에 한 분을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선호가 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또 뭐 조정식 하필이면 의원이 또 선호 투표제를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친명 의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어떤 상상의 어떤 네.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근데 또 그 일단 내용 자체가 이번에 이렇게 선호투표제 때문에 사실 SNS에서 좀 불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대표이실 때 했던 거이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조정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올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라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반박하는 꼴이 되기도 해서 네. 또 만약 이걸 이제 조정식 의원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박지원 후보님이나 김태현 후보님이 서운해하시거나 이럴 것까지는 없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당에 대한 공격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오해를 풀어주고자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나온 결과를 좀 알려드리면은 그 저희가 그 6시간 전쯤이네요. 이렇게 투표를 게재를 해놨고 결국 국회의장 그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냐 물었습니다. 그 세 분의 후보 당연히 1번 보기 김태년, 2번 보기 박지원, 3번 보기 조정식이었고 지금까지 4만 4천 명 정도 투표해 주셨는데 응답자의 49%가 박지원 후보를 지지하셨고 43%가 조정식 후보, 7%가 김태년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소비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표인 것으로 보이는 거고 기본적 투표권이라는 것은 의원들과 권리 당원들에 있긴 합니다만은 뭐 대중적으로는 저희 뭐 조사라는 게 완벽한 대표성을 갖지 않지만은 그래서 박지원 이런 대표가 결과가 얘기해요. 나왔다. 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천심이다. 본인이 1470 몇 번을 방송에 출연을 하고 뭐 얼마나 대통령에게 충성을 네. 바치고 했는데 이게 뭐 하여튼 얘기를 해서요.
반드시 본인이 이제 당선 무난한 사람은 무난하게 진다. 네. 이번에는 강력한 내란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